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버라이어티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 기술주들이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오늘 정말 역대급의 롤러코스터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넘으면서 순간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2년 4개월 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원래는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축하도 하고 비트코인 신고가 이런 썸네일에 영상도 만들고 인스타에 연병도 하고 해야 하는데, 신고가 달성 직후 일어난 일 때문에 모든 산통이 다 깨진, 김이 90%쯤 빠진 신고가 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일은 신고가 달성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자이로 드롭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초특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순간적인 덤핑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보이시죠? 이로 인해 가격이 무려 6만 달러까지 깨지면서 5만 9천 달러 초반대까지 겨우 4시간 만에 밀리는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일단 이 정도의 덤핑에는 분명 특정 세력들의 의도적인 덤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력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유를 따져보도록 하죠. 그 이유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차익 실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투자자의 99%가 수익 중입니다. 따라서 주요 저항선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트레이더들이 아주 많았겠죠. 현재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겨우 46,5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고점 가격보다 거의 40% 이상 차이가 나죠. 이처럼 큰 미실현 이익이 존재하고 이걸 한번 털고 가는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 청산인데요. 전고점 돌파 이후 7만 달러 이상으로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6만 달러대에 들어온 레버리지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모두 청산되기 시작했고, 윗 가격의 강제 청산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랫 가격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고, 그로 인해 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아래가 강제 청산되는 이른바 연쇄 청산이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 순간적인 가격의 급락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쇄 청산의 규모가 무려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근 그렇게 핫한 현물 ETF들의 정말 순유입량이 많을 때 이틀치 유입량이 11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강제 청산으로만 이뤄졌으니 강제 청산된 레버리지 포지션의 물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요, 이미 과거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흐름이기에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실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바로 직전 사이클만 보더라도 신고가를 달성한 직후 순간적으로 10% 가까운 강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추가적인 기간 조정을 더 거치면서 최대 12% 정도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12%라고 하면 대략 6만 달러 정도이니 이미 그 수준을 거의 갔다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로도 남은 매도 세력의 물량을 매수 세력이 다 받아먹고 힘을 재응축하여 다시 뚫어내기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분간 조금 더 올랐다가 결국 남은 매도 잔당들에게 밀리면서 이 매도 세력을 모두 잡아먹는 기간 조정의 시간을 좀 거치다가 매수세가 충분히 힘이 재응축되었을 때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 신고가를 달성하는 시기는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역사가 비슷하게 되풀이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측이고요.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이번 레버리지 대청소는 오히려 향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와 함께 진입했던 이 엄청난 양의 트레이더들이 대부분 여기서 가격이 더 올랐다 하더라도 빠른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들어온 투자자들이겠죠. 따라서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팔고 나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두 청소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리고 난 자리는 대체로 고래들
또는 낮은 가격에 진입하는 것도 겁먹지 않는 장기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단기 투자자에서 장기 투자자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명 개미털기라고도 하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고 난 후에야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인 전망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보조지표인 맥디와 RSI는 모두 정상적으로 하락하면서 과열 상태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최근까지 상당한 과열, 거품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거의 다 해소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 가격대에서 적절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그땐 신고가에 도달해도 과거와 같은 거품은 이미 제거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 과열과는 상관없이 장기적 모멘텀도 그대로입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몇 배의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MVRV 스코어로도 아직도 사이클 고점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지난 시즌들에서 전고점을 돌파했던 시점과 비슷한 상황까지 왔는데요. 오히려 과거 사이클들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사이클이 더 건전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신고가 직후 급락은 이미 지난 사이클들에서 나타났던 패턴의 반복일 뿐이며 차익 실현 마려운 투자자들과 레버리지로 들어온 단타꾼들을 모두 털고 나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있어 더욱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간적인 가격 급락이 발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거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위기에 사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그럴 때 함께할 동료들과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며 이끌어줄 길잡이가 있으면 투자가 10배는 쉬워지겠죠? 그런 분들은 비슈사에 꼭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현재 시황에 맞는 최신 정보들을 분석하여 알려드리고 있고 비슈사 참가자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단톡방을 통해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든든한 길동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팔지 말아야 할 때 쉽게 털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반대로 팔아야 할 때 못 팔고 타이밍을 놓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손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슈사에 참여하는 비용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비트코인 사이클은 전고점을 넘은 순간부터 진정한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아직 전고점을 넘지 않은 지금이 참여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이번 주는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는 외부 환경에 대해 걱정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 오늘 밤과 내일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연준 의원들이 되풀이해왔던 금리는 정점에 다다른 것이 맞지만 금리 인하는 확실한 증거를 볼 때까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예측치에 큰 변화는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기존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는 금리 전망치가 다시 높아지며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용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일단 오늘 밤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알아보는 잡 오프닝이 발표되고 동시에 민간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죠. 내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대망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강한 경기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늦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골디락스에 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경기가 더 강해지면서 물가가 더 안 내리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땐 골디락스라 부르기 좀 애매해질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하는데 경기가 너무 강해서 금리 전망치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땐 너무 뜨거운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 고용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장은 고용 상황을 보고 현재 흐름이 골디락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거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루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스릴러 영화가 필요 없는 익사이팅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디 잠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보면서 대응한다고 해서 투자 결과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투자자가 자주 들여다볼수록 성적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이나 또는 내일의 가격 움직임 말고 분명한 투자의 목적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일수록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은 점점 의미가 사라져갈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